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이와 같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플루이드들을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한 80년대, 70년대에 병원에서 이렇게 비좁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는 이러한 광경이지요. 어떻게 보면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 치료의 근간이고요. 또 아주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급속도로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대의학에서 이 수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많은 역할들을 치료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약 70% 정도 되지만 실제로 핏줄 안에 있는 혈장량은 바디 웨이트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수액 치료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5%의 혈장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즉 5%가 전체를 치료하게 만드는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액 치료란 무엇이냐? 병원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fill the tank, 탱크를 채운다, 혈장을 보충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혈장을 보충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수분, 혈액, 영양, 약을 투여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근육 주사가 흡수되는 속도, 또 입으로 약을 먹어서 약이 흡수되는 속도보다 혈장으로 바로 약을 주게 되면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필수적인 생명을 살기는 술식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액치료의 목표는, 제너럴 타겟은 정맥 내 순환 혈장의 양을 저관류 상태에서 회복시킬 만큼 충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순환되는 혈액이 산소 전달과 영양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 전달을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출혈과 혈장 유출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수액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바디 플루이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은 이 핏줄 안에 있는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인터스티셜, 또 인트라셀루라로 왔다 갔다 하는 서로 간의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된 물질들, 수분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러한 주변 조직들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프리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ICF, ECF는 인트라셀루라 플루이드, 익스트라셀루라 플루이드입니다. 이 세포 안과 밖의 어떤 수분의 이동량이 하루에 50리터가 넘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 안쪽은요, 주로 포타시움에 의해서 세포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요. 세포의 바깥쪽은 소디움으로 주로 이 혈장의 어떤 농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포의 안과 밖에 소디움과 포타시움을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전달을 하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우리 몸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분의 양과 이런 혈장을 유지하는 삼투압이 어떻게 유지를 하냐에 따라서 바로 이 토니시티, 이러한 얼마나 삼투압이 작용을 하는가. 만약에 세포 바깥쪽이 더 삼투압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하이퍼토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쪼글쪼글하니 말라붙습니다. 아이소토닉이라고 하는 건 세포 안과 밖이 삼투압이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의 이동량이 서로 간에 평형을 이루게 되고 정상적인 세포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세포 안이
세포 안이 더 삼투압이 높은 상황, 바깥쪽이 삼투압이 낮아진 상황이 된다면 물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땡땡해지겠죠. 우리가 이것이 부어있는 상태, 즉 하이포토닉한 상태에서 어떤 토니시티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이소토닉이라고 하는 건 세포 안과 밖이 완전히 삼투압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물과 나가는 물이 일정하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우리 몸의 생리 상태가 되겠죠. 하이포토닉이나 하이퍼토닉이 된다면 즉 삼투압이 변화하게 된다면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땡땡해진다든지 아니면 쪼글쪼글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수분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탈수라고 하는 디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포 자체는 인티그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수라고 하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은 바로 이렇게 점막의 어떤 건조한 사인입니다. 점막을 우리 눈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혀겠죠. 혀와 구강이 되겠죠. 또 스킨 자체도 이렇게 좀 쪼글쪼글하게 말라붙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바디 플루이드는요, 태아 때는 거의 100%,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다면 태어날 때 성인에서는 정상적으로 약 70% 정도, 그러나 노인에 있어서는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토탈 바디 워터는 뭐 이제 정상인에서 60에서 70%라고 한다면 비만이나 성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플루이드 컴파트먼트는요, 세포 안에 있는 게 40 정도, 세포 밖에 있는 게 한 20 정도라고 한다면 인트라바스큘라 플루이드, 즉 혈관 안에 있는 혈장량은 전체 바디 웨이트의 약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플라즈마, 즉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성인에 있어서 약 3리터에서 4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물론 이 절대적인 양은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이 다릅니다. 혈관 밖과 안으로 수분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량을 측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3리터에서 4리터 정도가 우리가 피, 즉 혈장이라고 하는 양이 되겠다. 그래서 워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네, 순환이죠. 1차적으로는 순환입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이러한 순환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버퍼 기능과 이러한 생화학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매질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메오스타시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내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성의 개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는 것일까요? 볼륨, 프레셔, 그 다음에 어떤 조성 성분. 만약에 볼륨이 많으면 소변으로 많이 빼면서 수분을 일정량을 맞추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일으켜서 물을 먹도록 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내리는 작용, 내려가면 올라가는 작용, 또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소변으로 덜 내보내고 무엇인가가 과잉이면 소변으로 많이 내보내는 이러한 작용들이 다 항상성입니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특히 이제 수분에 있어서 이런 호메오스타시스는 바디 플루이드의 레귤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이게 바로 RA 액시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수분 조절 기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콩팥에 있는 부신, 그리고 시상하부, 또 콩팥, 그리고 키드니와 렁에서 바로 이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말을 보면 안지오는 혈관이란 뜻이에요. 텐션은 혈압이죠. 그러니까 혈관의 어떤 텐션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이겠구나. 이 ACE,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결국은 이런 호르몬 작용들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가? 아까 이제 항상성 이야기도 했고요.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팩터는 볼륨, 프레셔, 오스몰라리티입니다. 볼륨과 프레셔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스몰라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라면 먹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라면에 포함되어 있는 소디움, 즉 염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오스몰라리티 때문에 생기는 삼투압 때문에 생기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는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율신경계 조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혈압, 소변량, 그리고 혈관의 탄성, 그리고 구갈, 스웨팅, 땀 흘리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볼륨과 프레셔, 오스몰라리티를 조절하는 경향이 된다. 자, 플루이드 밸런스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정상 성인에서 하루 유지 용량은 약 2리터에서 3리터입니다. 즉 NPO를 시키면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유지 용량 자체가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제 더해서 불감성 손실이라는 것이 더해지게 되는데 호흡에 의해서 약 500에서 700 정도 evaporation, 그러니까 발한이죠. 땀을 흘리거나 약 200에서 300, 250에서 350. 대변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데일리 한 100cc 정도. 만약에 이제 열이 난다고 하면 1도씨당 약 500cc.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는 2리터까지도 흘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한 것. 결국은 2, 3리터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불감성 손실을 더한 것이 하루의 유지 용량이 되겠다. 플루이드 밸런스는요, 결국은 이제 먹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에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변이라든지 땀, 호흡, 소변,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것이 먹는 것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이냐. 물론 의식이 있고 멀쩡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물을 먹어서 해결을 하겠지만,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의식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또 특정한 당뇨와 같은 대사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어떤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장은요, 블러드 플라즈마와 세포 안의 조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블러드 플라즈마, 즉 혈장에서는요, 소디움이 가장 중요한 어떤 오스몰로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바이카보네이트라든지 프로틴, 기타 등등이 약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 안쪽에는요, 포타슘, 즉 칼륨이 가장 중요한 오스몰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 약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혈장을 살펴보면 혈장에서는 소디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기 드렸고요. 기타 등등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피검사에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 볼 수 있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프로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세포 안 같은 경우에는 소디움이 적은 대신에 그 위치를 포타슘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노말셀라인 과 하프셀, 하트만 솔루션 봤을 때 노말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맹물에다가 소금을 타놓은 것이에요. 그럼 소금을 얼마 타놨느냐? 154를 타놨습니다. 이것은 단위는 미리 이퀴발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디움 같은 경우에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154, 154 또는 동일한 NaCl이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1대1로 갈라지기 때문에 154, 154가 되겠습니다. 혈장과 비교해서는 소디움은 거의 비슷하고요. 클로라이드는 우리 혈장보다 높습니다. 하트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우리 혈장과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디움 같은 경우에 약 140, 거기다 포타시움도 약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약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우리 혈장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하트만 솔루션은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즉 락테이트가 28 들어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음이온 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나이언 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이온들의 차이, 이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온과 측정할 수 없는 양이온을 다 더한 게 측정할 수 있는 음이온과 측정할 수 없는 음이온을 더한 것과 같다. 즉 측정할 수 있는 음이온에서 측정할 수 있는 양이온을 뺀 게 측정할 수 없는 음이온에서 측정할 수 없는 양이온을 뺀 것과 같다. 이제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차이는 알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만약에 15 이상 증가하게 되면 비정상이다. 왜? 측정할 수 없는 음이온이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측정할 수 없는 음이온은 무엇입니까? 몸에 좋지 않은 음이온들이 많이 생겼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음이온차가 증가됐을 때 대사성 산증에서 우리가 신부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메탄올이나 아스피린 중독에서도 이런 음이온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투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삼투압의 차이는요, 우리가 오스몰라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소디움의 2배, 소디움의 2배는 무엇입니까? NA랑 CL이라는 의미입니다. 글루코스도 당도 오스몰에 영향을 미치죠. 얼만큼? 18분의 1만큼. 그래서 18분의 글루코스. 또 BUN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는 프로틴입니다. 프로테인의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프로테인은 2.8분의 1만큼 작용을 한다. 이것을 다 더한 게 계산된 삼투압이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계산된 오스몰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한 오스몰하고 차이가 납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한 것은 소디움 클로라이드, 글루코스, BUN을 제외한 다른 것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이 오스몰들이 증가한 상황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플루이드의 제너럴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